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보험사의 상위 10%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에 따른 호실적이 고연봉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긴축 경영에 나선 카카오게임즈가 고위 임원진의 처우 개선에는 적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률을 3배로 늘리고 특별 공로금도 마련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며 대규모 감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업계의 감원 칼바람이 국내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K그룹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 운영사를 밀어줬다는 일부의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경제계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이죠. 이소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원 안팎에 달하고 직원들 중에서도 이 상위 10% 직원들의 평균은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은행권에 이어서 보험업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금리와 고물가로서 이 가계와 기업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율 개선에 따른 호실적을 토대로 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비난을 피하긴 어렵겠습니다. 2021년 삼성생명의 직원 평균 총급여는 1억 5,500만 원으로 은행권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국민은행보다 많았습니다. 교보생명은 9,738억 원으로 1억 원에 근접했고 하나생명도 9,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요 보험사 중 2021년 직원 상위 10%의 평균 연봉이 2억 원을 웃도는 회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손보사 중에서는 메리츠 화재가 2억 2,546만 원으로 전 보험업권을 통틀어서 가장 높았고요. 또 삼성화재가 2억 2,427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해상도 1억 9,794만 원으로 상위 10% 평균 연봉이 2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 5대 시중은행에서는 2021년 기준 직원 상위 10% 평균 연봉이 2억 원을 넘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물론 뭐 힘든 일을 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연봉을 많이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정도의 노동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높은데 이 주요 보험사의 2022년 연봉은 더 높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인 임금 인상률 효과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주요 보험사들이 지난해 손해율 개선 등에 따른 호실적으로 직원 성과급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또 손보사의 경우 교통사고 감소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하락했고요. 또 보험금 과잉 청구에 대한 지급 심사 기준도 강화돼서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이 이 작년 실적 호조의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이는 성과급 인상으로도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사실 뭐 금감원에서 그동안 네. 은행권 그리고 금융업을 통틀어서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번에 금감원 측의 입장이 또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감은은 이 은행권 성과급 등 보수 체계를 들여다봄과 동시에 이 보험사 등 다른 금융권의 성과급 체계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험사의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낸 대형 보험사 위주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사회공헌 적정성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적 안정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얘기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긴축 경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고위 임원진 처우 개선에는 더 발벗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기자,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2배도 아니고 3배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지금 특별 공로금도 마련을 했다고요. 네, 이 카카오 게임즈는 오는 27일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회 안건 4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올해 주총안건 제5호 의안인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을 보면 이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이 3배로 늘었습니다. 네. 이 당초 대표이사와 대표이사회 모두 1년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해 동일하게 1배수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었는데요. 이 올해부터는 대표이사 퇴직금이 3배수로 올라지게 된 겁니다. 이 특별 공로금에 대한 규정도 생겼습니다. 재임 기간 중 회사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가 퇴직할 땐 퇴직금 이외에도 특별 공로금을 또 주게 된다는 규정입니다. 예. 즉 이번 안건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대표이사가 퇴직할 때는 지난해보다 3배는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카카오 게임즈의 이사들은 임기를 마칠 때 특별 공로금을 명목으로 해서 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자, 이 카카오 게임즈가 당시 긴축 경영을 선언을 하면서 네. 신작 개발을 위한 인재 확보나 뭐 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재반 비용 등의 효율화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그때 밝혔었는데 자, 이번에 또 사회이사까지 한 명 더 늘었다고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사회이사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게 됐고요. 예. 또 이사회 보수 한도도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주주들에게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와는 정반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이자 한국게임 학회장은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회사가 임원들의 보수와 퇴직금을 늘리게 된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업계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에 직원 10,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여기에다가 한국 MS도 대규모 감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한국 MS는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요. 네, 이미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MS 전체 직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앞으로 대상자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옥형 한국 MS 노조위원장은 2번에 걸쳐 권고사직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얘기하면서 현재 23명의 조합원이 통보를 받았고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까지 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MS 노조 가입률은 63% 수준입니다. 한국 MS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아예 없어진 팀도 있고 또 출장을 막는 등 비용 통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MS는 앞서 해고 조치를 한 트위터처럼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진 않았고요. 상급자와 1:1 면담을 통해서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근속 연수에 더해 10개월치 월급을 위로겸으로 지급하는 조건도 더해지고 있고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지사도 계속해서 해고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로 넘어가 보죠. SK그룹이 기업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를 밀어줘서 부적절한 이익을 챙겼다라고 한 언론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SK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 자, 이 기자, 특정 네. 사모펀드를 밀어줬다라는 의혹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7일에서 8일에 SBS가 SK 하이닉스 매그나치 파운드리 기업, 이 키 파운드리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SK 하이닉스가 투자했었던 사모펀드 운영사 알케미스트가 키 파운드리를 인수한 뒤에 SK 하이닉스에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각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건데요.
알케미스트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가까운 지인이 자문역으로 속해 있었고요. 또 SK 측이 알케미스트의 존재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고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SK 측의 입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SK는 해당 보도는 SK 하이닉스 등 멤버사들의 정상적인 M&A를 곡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회사와 경영진을 악의적으로 다뤄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모든 거래를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을 했으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바가 없다며 이 납득할 만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소상히 설명을 했으나 자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SK그룹은 구성원, 주주,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 뉴스에서 한화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바로 삼성전자의 소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재 영입에 한창인데요. 자, 이 기자, 이번에는 대만의 TSMC 출신인 엔지니어를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다고요. 네, 이번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 출신 엔지니어를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TSMC 출신 린준청 씨를 이 반도체 부문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 부사장으로 영입을 한 건데요. 이 린 부사장은 TSMC에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일한 반도체 패키징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 삼성전자 입사 전에는 대만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스카이테크 최고 경영자를 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패키징 관련 기술, 제품 개발 등을 담당하는 AVP 조직을 신설하고 인재 확보와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린 부사장 영입에 앞서서 패키징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애플 출신의 김우평 부사장을 미국 패키징 솔루션 센터장으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경쟁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삼성전자의 R&D 조직이죠. 그 삼성 리서치에서도 지난달에 글로벌 인재를 영입했다고요. 네, 삼성 리서치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 출신인 권전형 상무를 연임을 했습니다. 이 권 상무는 서울대 출신으로서 지난 2018년부터 엔비디아에서 딥러닝과 머닝러닝 기술을 응용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는 로봇세터의 이 로봇 인텔리전스 팀을 총괄하면서 자율보행 로봇 연구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앞서 퀄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을 지냈던 베니 카티비안을 미국 법인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개발 전문가로서 앞으로 삼성에서 미국 법인 이 삼성 오스틴 연구에 이 책임을 맡을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미래 기술과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현대차 그룹이 2000년부터 사내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사업 선발 범위를 상당히 좀 넓혔다고 하는데요. 이 기자,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 내 스타트업 4곳이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을 한다고요. 네, 현대차그룹은 사내 유망 스타트업 4곳을 분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분사한 4개의 스타트업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개발하고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빈,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공간별 맞춤 음악을 선정해 재생하는 서비스를 갖춘 어플레이즈 등이 있습니다. 또 물류업체 간 선박 적재 공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브컴퍼니와 차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차량 부품 수명과 유지비를 예측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레딧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자동차 관련 사업 외에도 물류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이 말씀하신 4개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모빈이라고 하는 곳은 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주문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하겠다는 장점을 가진 서비스입니다. 네. 이 레이더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 야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계단 등 이동 제약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로 어플레이즈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간별 맞춤 음악을 자동으로 선정하고 재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간과 날씨 등 외부 요인과 또 공간 내 출입 시스템, 키오스크 등으로 파악했던 방문자의 이용 목적, 특성, 취향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음악을 재생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서프 컴퍼니와 카레딧도 있죠. 네. 이 서프 컴퍼니는 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인 선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기존에는 물류업체가 선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유휴 선복을 찾았어야 했었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선사 선박별 선복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물류업체 간 원활한 유휴 선복 거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카레딧은 차량별 정비 이력 데이터를 수집해서 부품 잔여 수명과 또 수리비를 예측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진단 및 수리 비용 결과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그 선발된 스타트업은 분사 후에 네. 혹시 뭐 재입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현대차 측에서 플랜 B를 준비해 주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현대차 그룹은 사내 직원의 적극적인 도전을 위해서 분사 후 3년까지 재입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선발된 스타트업은 최대 3억 원의 개발 비용을 지원받고요. 1년간의 제품 서비스 개발 및 또 산업화 기간을 거쳐서 분사 또는 사내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총 76개 팀을 선발 또 육성을 했고 올해까지 30개 기업이 독립 분사했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을 배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살펴볼 텐데요. LG U+ 소식이네요. 자, LG U+가 로봇 자동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유리 로봇 자동화 플랫폼 운영사죠. 빅웨이브 로보틱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자, 양사가 만나서 어떤 시너지가 나오게 될지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양사는 고객이 서비스 로봇 도입에 필요로 하는 이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협력할 방침입니다. 또 로봇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업무 협약으로 LG U+는 매장과 산업 현장 전체에 음영 지역이 없는 LTE 5G 통신 기반 심리스 서비스 로봇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빅웨이브 로보틱스는 마로솔의 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LG U+의 상품을 신규 고객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양사는 업무 협력의 일환으로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이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23 스마트 공장 그리고 자동화 산업전에서 물류 로봇을 전시하게 됩니다. 네. 양사는 고객의 초기 도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금액의 물류 로봇 솔루션 패키지와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한화 호텔 앤드 리조트가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 기자, 비결이 무엇으로 꼽히고 있을까요? 네, 젊은 고객층 유입과 또 투숙률 개선 등을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 지난해 5월부터 온라인 회원권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영업사원을 통해 구매했었던 회원권을 온라인을 통해 저렴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고객들이 상당수 유입됐다는 겁니다. 이 일부 사업장에 도입했던 로봇 서비스와 또 디지털 컨시어스 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젊은 고객 모시기는 한화 김승현 회장 3남인 김동선 전략부문장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안 중에 하나라고 회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네. 관광 수요가 폭발한 것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은 지난해 하나호텔앤리조트의 투숙률은 얼마나 될까요? 네, 지난해 하나호텔앤리조트의 투숙률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주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투숙률이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하나호텔앤리조트는 이번 흑자 전환을 계기로 해서 잠재 고객인 MZ세대를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9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M 등 엔터테인먼트 종목의 주가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면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도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 기자, 지난해 말보다 3조 2,590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14%나 증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별 증가율로 봤을 때 SM의 시가총액은 이 기간 95.22%가 늘어서 가장 급속도로 커졌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SM의 자회사인 SM CNC가 67.23%, 디어유가 58.95%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SM과 함께 K-팝 4대 기획사에 속한 YG 엔터테인먼트는 같은 기간 주가가 35.72%, JYP 엔터테인먼트는 14.9%, 하이브는 8.65% 오르면서 시총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SM은 이달 7일부터 카카오의 공개 매수가 시작된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이틀 동안 약 7천억 원이 늘었고요. 어제 기준으로는 3조 7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 내 순위가 연초 16위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어제는 15만 원까지 뚫었었죠. 네, 네. SM 주주들 한박 웃음을 지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